당신의 지갑은, 통장 잔고는 안녕하십니까? 아마 안녕하지 못하겠죠. 저도요. 젠장. 오늘은 마비노기에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골드를 원합니다. 좋은 장비를 맞추기 위해, 예쁜 옷을 입기 위해, 특히 빌어먹을 게임은 외형 변경에도 돈을 써야 해서 거참 메이플도 아니고 같은 넥스는 아니랄까봐 예인병. 아무튼 저마다의 이유로 통장 잔고는 0에 수렴할 것입니다. 예전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마비노기는 인벤토리가 대체 왜 그 지경이냐고. 20년 된 게임이다 보니 아이템의 수가 정말 많아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값어치는 얼마인지 디테일하게 전부 정리할 자신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축복의 포션은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당 힐러집 아르바이트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지금에야 여러가지 이유로 수요와 가격이 줄었지만 예전엔 진짜 이것만한 게 없었어요. 가진 건 몸뚱어리 하나로도 할 수 있는 돈벌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요구 조건이 거의 없다는 것. 단점은 시간 대비 효율이 적다는 것.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등급이 있어서 횟수를 채우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높은 아르바이트는 타라 은행, 타라 법황청, 무기점 등이 있습니다. 무기점은 좀 복잡한 게 우드 아틀라트를 받아서 자파점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세공 도구를 사용해 세공 세주를 띄워서 팔면 됩니다. 이건 에르그 강화에 들어가요. 에르그는 장비 강화 시스템 중 하나인데 에르그 강화에는 같은 카테고리의 무기 그리고 경험치 재료가 필요합니다. 세 줄 세공 우드 아틀라틀이 이 경험치 재료입니다. 이 외에도 자이언트로 통나무를 쳐서 얻는 것들도 경험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가격은 시세 따라 다르지만 대개 10에서 15만 골드 정도 합니다. 단, 상점제는 안됩니다. 필수 재료로는 가능한데 경험치 재료로는 세공 3줄이어도 값어치가 없어요. 에르그는 5레벨마다 개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파는 것도 돈이 제법 됩니다. 이렇게 여러 재료들이 필요한 컨텐츠가 학회 후원 퀘스트, 그리고 물물교역. 학회 후원 퀘스트는 여러가지 아이템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해서 파는 것도 돈이 됩니다. 대부분 시간만 투자하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 부담은 적어요. 물물교역은 교역 물품을 두카트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재료들을 교역품과 교환하는 형식입니다. 필요 재료들을 파밍해서 팔아도 되고 직접 물교를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능하고 얻는 재화가 상당하니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교만 해도 챌린저는 찍을 수 있어요. 단, 알파카와 그랜마 상인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 두 조건을 달성해야 교역소를 한 번에 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생활 스킬로, 그리고 필요 스펙이 낮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보았습니다. 경매장에 인기 물품 검색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검색하면 최근 거래된 품목과 수량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생활로 돈을 벌려면 조건이 조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기보단 효율의 문제? 자, 이 낫을 보면 채집 관련 세공이 있죠? 이런 식으로 생활 스킬의 효과를 높여주는 것들이 많아요. 비싼 건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턴 금단의 영역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마비노기의 장비는 제작할 때 옵션이 랜덤하게 붙어요. 이걸 유동옵이라고 하는데 유동옵이 잘 붙은 아이템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비싸요. 같은 맥락으로 그랜마 재단사와 펫핸들러, 활성화하면 확률적으로 재료를 일부 반환합니다. 그리고 몇몇 장비는 이렇게 제작자가 표시됩니다. 이걸 냄작이라고 부르는데 에르그 개방 재료 중에 냄작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45 바펠랑그 갑옷의 냄작 가격은 약 1억 4천만 골드. 재료값은 약 1억 골드입니다. 근데 냄작이 아닌 갑옷의 가격은... 그래도 혹하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반면교사를 위해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되네? 왔어? 다음은 전투 영역입니다.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유효 보상이 뭔지 정도만 가볍게 얘기할게요. 그 전에 마비노기에는 리파인드 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제 상자에서 보상이 뜨면 내 상자에선 보상이 안 뜨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상 생각하면 솔풀이 확률적으로 이득이니까 뭐가 나한테 적합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크롬바스 글렌베르나. 이 둘에서는 종결 장비 재료와 인챈트가 나옵니다. 빛나는 수정 조각과 아다만티움 코인은 NPC한테서 재료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던전에는 리파인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테우두인. 여기서는 특성 강화에 필요한 재화, 그리고 페로시우스 장비 재료와 인챈트가 나옵니다. 보상에서 모험가 인정과 수표가 고정적으로 나오고 크롬바스, 글렌베르나, 테우두인 이 셋은 주간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울라 던전 중 제일 인기 있는 건 하드모드 상급 던전. 여기서 나오는 붕괴된 마력의 정수와 보스 드랍 인챈트가 가치가 큽니다. 시면의 페카 던전은 풀파시면 2분 정도 걸려서 불탈의 수급에 좋습니다. 베테랑 던전은 몬스터 체급이 높아 귀찮고 던전 종류 상관없이 보상은 동일합니다. 몽환의 라비 던전은 보스 기믹도 귀찮고 난이도도 상당해요. 조건을 달성하면 의장템을 얻을 수 있고 비싼 인챈트가 나옵니다. 그림자 미션에서 크레시다 장비와 인챈트, 에린의 전기가 나옵니다. 시드피나아는 에코스톤을 파밍하는 곳이에요. 에코스톤을 직접 강화해서 팔아도 되고 에코스톤 각성제를 팔아도 됩니다. 사도레이드에서는 에르그 개방 재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긴 기사단 스킬이 필요해요. 룰도 조금 복잡합니다. 마그멜에선 플루와의 눈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기믹이 진짜 귀찮아요. 아마 무슨 이딴 던전이다 했지? 라는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비노기에서 가장 비싼 재료는 여명의 검입니다. 알반 기사단 훈련소 SS 랭크에서 나와요. 문장 토템작을 위해서라도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메이저한 보상이 나오는 던전입니다. 던전은 재료 혹은 인챈트가 가치가 크고 클리어 골드는 그 양이 많지 않아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새우 보약팟이라고. 이건 섀도우 위자드 퇴치 엘리트 난이도를 클리어 골드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그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도는 파티입니다. 근데 이 파티는 룰이 좀 복잡해요. 눈치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서워서 안 가봤어요. 이제까지 마비노기의 돈벌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마비노기가 던전 종류가 좀 많아요. 난이도도 여러가지고. 컨텐츠가 워낙 많아서 흐름 정도만 가볍게 정리했는데 그러다 보니 말 못한 게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부자 되세요. 저보다 먼저 말고 좀 늦게. 끝.